한국으로 이민을 온 미국 출신 게임 디자이너가 일본에서 열린 도쿄 게임쇼 2024에 참가하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에서 느낀 차이를 생생히 전하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게임 회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26살 애슐리 테일러입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대학에서 게임 디자인을 전공한 뒤 실리콘밸리의 게임 회사에서 2년간 일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의 e스포츠와 게임 산업, 특히 제가 좋아하는 전설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국에 있는 게임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입사 2년 차로 한국 게임 업계에서 성장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도쿄 게임쇼 2024에 참가할 기회였죠. 도쿄 게임쇼는 전 세계 게임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시아 최대의 게임 전시회입니다. 최신 게임과 기술을 체험하고 다양한 국가의 개발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라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설렘을 안고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도쿄 게임쇼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게임 디자이너와 팬들이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며 서로 배우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기업과 창작자들이 참가하며 그 규모와 열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 또한 게임 디자이너로서 이번 게임쇼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고 싶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게임 문화를 이끌어온 나라이기에 그 중심지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도쿄 게임쇼 2024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행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정말 설레더라고요. 첫 일본 여행이라 그런지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 모든 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본 항공기에 탑승하고 나니 기대와는 조금 다른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최근 의사로부터 채소 위주의 식단을 권유받아 사전에 기내식을 채소 식단으로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도 채소 중심의 식사를 기대했죠. 그런데 막상 받아본 식사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신선한 채소 요리를 기대했는데 음식은 차갑고 조리도 부실해 보였어요. 양도 너무 적어서 배를 채우기 어려웠고 준비 상태도 엉성해 보였습니다. 더욱이 특별식을 사전에 신청했음에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땐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일반식을 받았는데 건강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마저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승무원에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인 승무원들의 특유의 영어 발음 때문에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그들의 대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대화가 계속 엇갈렸습니다. 승무원 중 한 명은 영어로 대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더라고요. 한국 항공사를 이용할 때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유창하게 소통하는 승무원들을 만났던 터라 이번에는 더욱 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외국인 승객에 대한 배려와 소통 측면에서 일본 항공사는 한국 항공사에 비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2시간 반 동안의 비행 내내 저는 한국 항공사의 자연스럽고 친절한 서비스를 떠올리며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 항공사에서 당연하게 느꼈던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한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비행기의 출구가 제트 브리지가 아니라 계단이었습니다. 시골 공항도 아니고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인 나리타 공항에서 말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은 모두 비행기 옆에 준비된 계단을 통해 내려야 했고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공항의 첫인상부터 불편함으로 시작되니 당혹스러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입국 심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 건물 내부에서도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공항 내 에스컬레이터가 부족해서 여러 명의 승객들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인천공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또 한 번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공항이라면 이런 점에서 더 세심한 배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경험이 일본 여행의 시작부터 쉽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출발 전 비짓 재팬 시스템을 통해 입국 신고를 미리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심사가 지나치게 오래 걸렸습니다. 이유를 보니 수많은 입국 심사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영 중인 창구는 몇 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수백 명의 승객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작 몇 개의 창구만 열려있는 상황을 보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세관 신고까지 마쳐야 했는데 이 과정도 오래 걸렸습니다. 입국 신고, 세관 신고를 끝내고 짐을 찾아 나오기까지 무려 1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과정이 지나치게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어요. 짐을 찾으려면 더 많은 대기 시간이 필요했으며 창구 부족과 절차 지연으로 다른 관광객들 역시 지친 표정으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는 이런 일이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절차가 효율적이고 빠른데 나리타 공항에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경험을 하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대표 공항이라기엔 너무나 낙후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도쿄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찾아 나섰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지나치게 복잡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인상은 편리함보다는 혼란과 불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여러 노선이 얽혀 있어 어떤 열차를 타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공항철도처럼 명확한 다국어 안내와 간단한 시스템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항철도 표를 구매하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자동 발매기가 있긴 했지만 영어 안내가 부족하고 화면이 복잡해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결국 창구로 이동해 표를 구매했지만 대기 시간이 무려 15분이나 걸렸습니다. 자동 발매기의 영어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창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 긴 줄이 생겨 불편함이 가중되었죠. 플랫폼에 도착해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동 개찰구를 통해 간편하게 승차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직원이 일일이 표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났고 많은 승객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짐을 들고 움직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 있어서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짐을 떨어뜨릴까봐 긴장해야 했습니다. 열차에 탑승한 후에도 불편함은 계속되었습니다. 큰 캐리어를 둘 전용 공간이 부족해 통로에 세워야 했는데 그로 인해 다른 승객들의 이동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한국공항철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짐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두었지만 나리타 공항철도에는 이런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차내 안내 방송은 대부분 일본어로만 이루어져 있어 내릴 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열차 내부에 다국어 디지털 안내판이 있어 경로와 남은 정차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지도와 시간을 계속 확인해야 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도 지원되지 않아 실시간 경로를 확인하거나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와 디지털화된 시스템 덕분에 이런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기에 이 차이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기차가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늦게 도착했을 때 어떤 안내 방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아무렇지 않게 기다리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인 저로서는 이런 지연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도 중간에 한 번 더 정차했지만 지연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안내 방송이 일본어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다국어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역사 내 화장실 역시 불편함이 컸습니다.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충분하지 않아 화장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겨우 찾은 화장실도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아 실망스러웠습니다. 바닥은 젖어 있고 휴지가 부족한 칸도 있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역의 화장실은 항상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관리되는데 일본 공항철도와 역의 화장실은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공시설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처럼 깨끗하게 유지되는 데 비해 일본의 화장실은 여행객이 많은 공항철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나리타 공항철도는 외국인을 위한 편의와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불편함을 느끼며 한국의 공항철도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부야역에서 숙소 근처 역까지 가기 위해 도쿄 지하철 노선도를 살펴보니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 보였습니다. 여러 노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각각 다른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 환승 절차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선을 변경할 때마다 표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이동이 해결되는 시스템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이런 방식이 낯설고 번거로웠습니다. 역내에서 길을 찾으려 했지만 안내 표지판 대부분이 일본어로만 되어 있어 방향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원하는 답변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구글맵을 사용하려 했으나 지하철 내부에서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 실시간 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처럼 무료 와이파이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다 보니 답답함이 커졌습니다. 환승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역 내부에서 환승이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만 도쿄에서는 환승을 위해 역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다른 출구로 이동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끌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고 환승 과정에서 필요한 새 표를 구매하기 위해 자동 발매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매기가 일본어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용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또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한 후에도 혼란스러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열차의 도착 시간과 방향이 일본어로만 안내되어 있어 어느 열차를 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탑승한 후에도 차내 안내 방송이 전부 일본어로 이루어져 제가 내릴 역을 놓치지 않으려 계속 긴장해야 했습니다. 한국처럼 디지털 안내판에 다국어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은 외국인에게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동 중 배터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는 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지하철 내부에 충전 시설이 없고 근처에서 보조 배터리를 구할 방법도 없어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하철 내 충전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에 열차가 갑자기 멈추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안내방송이 전부 일본어로만 나오다 보니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고 승객들도 아무렇지 않은 듯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30분 가까이 지연된 후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역사가 너무 넓고 복잡해 출구를 찾는데 또다시 애를 먹었습니다. 역사 내 화장실을 찾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부족해 한참을 헤맸고 겨우 찾은 화장실의 상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닥은 젖어 있었고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 쾌적하게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지하철역의 깔끔하고 잘 관리된 화장실이 떠오르며 더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도쿄 지하철이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체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복잡한 노선 체계, 다국어 지원 부족, 인터넷 연결 문제, 불편한 환승 구조 등 여러 요인들이 겹쳐 여행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도쿄 지하철은 여전히 현대화와 외국인 친화적인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부야역에서 숙소 근처 역까지 가기 위해 도쿄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또 하나 불편했던 점은 스크린 도어의 부재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모든 역의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열차가 도착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바람과 먼지 유입을 막아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도쿄 지하철에서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많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플랫폼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에는 먼지가 섞여 있어 매우 불쾌했습니다. 특히 역이 오래되었거나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열차가 급하게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강한 소음과 함께 바람이 승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이는 쾌적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없는 상태에서 열차와 플랫폼 사이 틈이 넓은 구간도 있어 승객들이 발을 헛디딜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는 안전뿐만 아니라 승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쿄 지하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통 시스템이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과 편의성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졌습니다. 플랫폼에 서 있는 동안 먼지가 날아와 눈과 코가 따끔했던 순간이 떠오르며 서울의 깨끗하고 정돈된 지하철 환경이 그리워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개선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부야역에서 전시장으로 가는 도쿄 지하철 교통편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알아내는 것도 힘들었고
일본어 중심의 표지판과 안내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계속 지도를 확인해야 했고, 데이터 연결이 불안정해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 불편했던 점은 지하철 내 물품 보관함이었습니다. 물품 보관함은 한국의 디지털 방식과는 달리 대부분 옛날 자물쇠 방식으로 되어 있어 사용하기가 번거로웠습니다. 게다가 사용 방법이 전부 일본어로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으로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품을 보관하려다가 결국 포기하고 캐리어를 끌고 이동해야 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도쿄 지하철이 외국인 이용객들에게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복잡한 노선 체계, 부족한 다국어 안내, 불편한 화장실과 물품 보관 시설 등은 여행 내내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 지하철의 편리함과 세심한 배려가 다시금 떠오르며 도쿄 지하철 시스템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매우 활기차고 좋았습니다. 최신 게임과 기술을 체험하려는 참가자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모습을 보니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전시회 자체는 흥미롭고 잘 구성되어 있었지만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주변 편의시설 부족이었습니다. 단순히 취미나 관심으로 전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식사나 음료를 구매할 시설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작은 푸드코트나 편의점조차 없어서 간단히 배를 채우려면 한참을 걸어나가야 했습니다. 한국의 전시장은 이런 면에서 확실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울에서는 전시장 내부나 주변에 다양한 먹거리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긴 시간을 전시장 안에서 보낸 후 허기를 느꼈을 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시장을 둘러보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에게도 큰 불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은 전시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시장 내부의 구성과 프로그램은 훌륭했지만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려면 편의시설의 추가와 같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특히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도쿄 전시장이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꽤 늦은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쿄 지하철이 밤늦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몰랐던 터라 자연스럽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국에서는 막차 시간이 지나도 올빼미 버스나 야간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잘 마련되어 있어 비교적 늦은 시간에도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도쿄에서의 교통 상황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플랫폼까지의 접근이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더 어두워 보였고, 게다가 늦은 시간이라 열차 간격이 길어지고 일부 노선은 운행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적시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늦은 시간에도 지하철과 버스가 비교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동의 편리함이 보장되었지만 도쿄에서는 이런 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하철 내부에서 또 다른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차량 안의 공기는 정화가 잘 되지 않았는지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장시간 탑승하면서 이 공기가 점점 더 숨이 막히게 느껴졌고 환기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 자체도 낡아 보였습니다. 시트는 오래되어 여기저기 해진 흔적이 보였고 손잡이와 내부 장치들도 교체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차량들은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과는 확연히 대비되었습니다. 숙소 근처 역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불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역내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아 필요한 물건을 살 곳이 없었던 겁니다. 서울 지하철역에는 늦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간단한 간식이나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도쿄 지하철역에서는 그런 시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시회를 다니며 지쳤던 터라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더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한국과 도쿄 지하철 시스템의 차이를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차량, 쾌적한 공기 등은 단순히 이용자의 편의성을 넘어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실감했습니다. 도쿄 지하철은 규모는 크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현대화와 관리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일본 여행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쿄 시내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출발했지만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혼란에 부딪혔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도쿄 지하철은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지하철을 타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플랫폼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열차 안으로 들어가기는커녕 역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나 고민될 정도였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은 개찰구에서 교통카드가 동작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알아보니 도쿄 지하철은 여러 회사가 각기 다른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회사 간 이동 시 기존 교통카드로는 환승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표를 다시 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는 하나의 교통카드로 환승과 이동이 모두 해결되어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없었기에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에도 계속 불편함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곳곳에 벤치나 작은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여유롭게 잠시 쉴 수 있지만 도쿄 지하철역에서는 앉아서 쉴 공간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거나 플랫폼 한쪽에 모여 있었고 전반적으로 편리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며 도쿄 지하철은 단순히 이동을 위한 도구일 뿐 이용자의 편의나 여행객을 위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도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던 반면 도쿄에서는 이동 자체가 큰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 많아 여유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도쿄 지하철은 그 규모와 복잡성에 걸맞게 더 현대화된 시스템과 사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교통카드 통합, 편의시설 확충, 환승의 간소화 등은 외국인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지하철을 이용해 도쿄 근교 여행을 하려던 계획은 솔직히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대했던 여행은 불편함과 혼란으로 가득 찼죠. 일본어 위주의 안내방송은 외국인으로서 경로를 파악하는 데 큰 장벽이 되었고 복잡한 환승 시스템은 시간과 체력을 쓸데없이 소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이동하려면 항상 경로를 재확인해야 했고 심지어 일부 구간에서는 환승을 위해 새로운 표를 다시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었습니다. 이번 일본 여행을 통해 제가 알게 된 가장 큰 교훈은 그동안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된 수준에 있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교통시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빠르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편리함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편리함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등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여행 자체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었죠. 한국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시스템이었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번 도쿄 여행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불편함 덕분에 한국 교통 시스템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된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미국의 지하철은 밤이 되면 위험한 장소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 이용하기엔 부담스러운 공간이 되곤 합니다. 밤 시간대의 치안 문제나 안전사고들은 지하철 이용을 더욱 꺼려지게 만듭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밤늦게까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빠른 배차 간격, 철저한 안전 시스템, 그리고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치안과 높은 시민의식은 한국 지하철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용객이 언제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정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에서 경험한 것과 너무나 대비됩니다. 특히 밤 시간대 한국 지하철역의 밝고 깨끗한 환경은 미국 지하철과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죠. 게다가 승객들이 서로 질서를 지키고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들 덕분에 저는 종종 아마 한국에서 정착하고 살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한국의 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 생활한다는 게 상상이 잘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지내며 느꼈던 이런 편리함과 안정감은 단순히 교통 시스템을 넘어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이번 여행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 미국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교통 시스템, 인터넷 속도, 그리고 편리한 생활 환경에 대해 감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해외 어느 나라를 가봐도 한국처럼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없더라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한국의 빠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하루 만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배달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처럼 차가 없으면 이동이 힘든 환경에서 살아온 친구들에게는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치안과 높은 시민의식도 자주 언급됩니다. 밤늦게까지도 혼자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안전한 환경은 그들에게 특히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한국의 도시가 얼마나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을 이야기하며 감탄을 표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한국에서 살며 누렸던 편리함과 안정감이 사실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한국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익숙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